예, 인문학 첫걸음 5주 공부를 하죠. 5주는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 4주까지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문학 첫걸음 5주는 이제 일단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5주 1차시입니다. 5주 1차시. 역사는 뭐냐?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다만 설명하려고 하면 좀 난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법한데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은 거죠. 그걸 이해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알아들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이해는 어, 그 알아들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알아들었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로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역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문학 첫걸음 5주차는 뭐 이제 쭉 이렇게 어디 봅시다. 몇 주, 5주부터 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강의객서를 보면은 뭐 몇 번 합니다. 예. 에, 루신의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신의 악기정전을 읽으면서 서세 동점의 역사, 서구의 그 열강들이 이제 동쪽을, 뭐 중국을 말하죠. 우리 이제 당시는 조선이었는데 조선도 당연히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서세 동점의 이런 제국주의 침략에 관한 역사를 또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8주차는 한말의 혼란과 지식인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라가 망했을 때, 저 광양, 전남 광양에 거주하던 황현, 매천 황현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거, 한말의 혼란, 지식인의 대응 공부할 거고, 그것도 역사고요. 그다음에 10주차 보면 프랑스 혁명과 근대 탄생해가지고 봉건 체제 붕괴와 뭐 공화주의 탄생, 이런 뭐 역사적인 측면의 공부를 한 4주 정도, 4주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주 1차 시는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시에는 아, 이제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제 그 환양년이라고 하는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아, 그 소설의 일부를 이제 통해서 전쟁과 전쟁과 역사, 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줄차시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이제 설명을 좀 하죠. 우선 이제 왜 기억인가? 그러니까 역사는 기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일단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내가 처음에 물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네, 나는. 예. 역사란 무엇이냐? 사건의 기록이죠.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과거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의 기록, 문자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것,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자의 문제죠. 누가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역사와 관련된 논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 일단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역사가 사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의 기록이다. 그런데 그 기록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어느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록의 기록이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매우 중요한 이제 논점인데 일단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논쟁에 있는 여러 사안들은 기억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논쟁 이것은 이제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 딸 박근혜 시절에 역사 교과서를 이제 국정 교과서로 하려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려고 하다가 국정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역사 소설을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역사에 대한 해석을 이건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시도를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이제 보통 우리가 위안부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전쟁 성노예 문제 이것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붙어서 그 시기에 이제 일본의 뭐 사도광산이라든가 군함도라든가 이 영화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렇게 일본에 강제징용 갔던 조선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근현대 한일 역사 문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념일 행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소위 뭐 건국절, 이건 또 이제 이명박 때 일입니다. 건국절. 그러니까 아, 이런 그다음에 뭐 이제 광주 5.18의 문제도 또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이제 5.18 기념일에 그 5.18의 어떤 그 노래 인물연 행진곡을 재창 함께 그 기념식에서 추도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학사를 기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그 식에서 인물연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그 재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대체로가 아니라 모든 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논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 즉 어떻게 기억하는가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이렇게 이건 뭐 밀접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억과 역사의 문제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억들은 사실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실천 전반에 걸쳐 나타나요. 역사소설. 그러니까 우리 2차 시의 역사소설 환양년과 관련해서 환양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비칭입니다. 그 욕이잖아요. 비칭인데, 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에 걸쳐서 조선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명나라가 그 임금 선조는 저 의족까지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원군을 청해서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일본 왜군과 맞서서 적극적인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러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남성들은 전장에 나가서 거의 죽음을 당해요.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성들은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쑥대밭 다 죽고 삶의 터전은 불살라지고 황폐해지는 거죠. 근데 여성의 몸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유격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거죠. 예,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양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조선의 여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강제로도 그렇고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고 조선의 여성들이 이제 그 중국인 그 명나라 병사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고 이제 현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 동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조선 여자들을 이제 비칭해서 환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진왜란 지나서 또 인조 때 청나라가 이제 또 쳐들어오죠. 조선을.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때에 그 2차 할 얘기를 지금 조금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외로 임진왜란이 끝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의 숫자가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 이제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은 50만에서 100만 명에 이릅니다. 몽골 쪽으로 한 3만 명 정도 갔는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선에. 근데 그 50만 명에서 100만 명 겨울에 3개월 동안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절반이 이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끌려간 숫자, 조선의 숫자의 역 절반 정도가 조선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뭐 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어쨌든 송원 협상을 통해서 일부는 돌아옵니다. 돈 내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그 여성들을 환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지 못했던 이제 이렇게 그 역사가 전쟁과 함께 전쟁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오주 2차 시에 역사소설 환양년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다양한 그 문화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어, 콘텐츠에 개입되어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금방 이야기했던 역사 소설,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로 이제 그 넷플릭스 보면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 재현들과 축제, 공연, 만화, 웹사이트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의 상당수는 기억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기억은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회적 실천과 연관된 그런 이제 문제적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다시 되살리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는 과거가 존재해 온 그 연역을 탐구하고 이를 기록하는 역사와 이 기억은 매우 유사한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는 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교양으로 듣는 수업이어서 점점 좀 어려워진다라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하여튼 내가 수업 자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고 좀 늘 이야기하지만 문장이 좀 그 의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다 이해하려고 너무 그 뇌세포 많이 죽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설명하라는 거. 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설명,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필요한 부분만 쉽게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전공의 영역에 좀 가까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억과 역사의 상관성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그것만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의 개념과 전통 봅시다. 그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여러 문화적 재현들을 기억보다는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더 이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역사는 기억보다 보편적이다. 그리고 역사는 오랜 기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그 내포된 의미가 기억과 역사는 조금 이제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역사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일 처음에 제일 앞에 그 내가 메모해 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역사의 일반적으로 역사를 과거 일어난 사실 자체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학문적으로 역사학 이런 이제 세 가지 의미에서 의미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실로서 역사는 인간의 집단 경험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을 때 역사로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은 결국 그러니까 기록의 기록은 뭡니까? 문자로서, 언어로서, 언어로서,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민족은 역사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로, 언어로 그걸 기록할 수가 없다면,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역사를, 아까 내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 역사를 설명하면서 역사를 누가 서술하는가,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역사를, 이런 과거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가, 혹은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랑케, 그러니까 역사, 이 랑케, 레오폴드 폰 랑케, 이름이 깁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랑케, 우리가 보통 랑케, 랑케의 이 사료 중심의 객관주의적 역사관을 우리가 실증주의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실증적,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해서 랑케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 사관, 실증주의 역사관. 실증주의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이것이 이제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랑케 실증주의 사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기 이제 뭐, 베네딕토 크로체, 그 다음에 로빈 조지 콜링 우드, 뭐 이런 주관주의적 역사관이 있는데, 이제 여기, 소위 이들의 그 어떤 주관주의적 역사관을 좀 이제, 그, 대표한다고 그럴까?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랑케 실증주의와 상반되는 역사 해석에 대한 관점이 에드워드 카의 역사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랑케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역사 해석의 그 관점과 관련한 논의에서 랑케의 실증주의, 예,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여러분 이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게 옳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엄정한 객관주의적 그런 어떤 그 역사 서술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사거리에서 아주 그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자, 뭐 교통사고가 이제 서로 앞으로 부딪혀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앞차가 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뒤차가 앞차의 그 꽁무니를 받아서 이걸 추돌이라고 하죠. 추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서로 이렇게 앞으로 들이받은 충돌 교통사고든 아니면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추돌 사고든 이제 그 관련해서 하여튼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 뭐 피해자, 예? 예, 일단 피해자가 있죠. 그 피해 정도는 이제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 충돌하더라도 하여튼 뭐 교통 신호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속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요즘에 그 운전하다 보면 나도 그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아, 정말 그 교통법규 위반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겠죠. 그러면 교통사고 이제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다 그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서로 쌍방 각각 자기 차의 그 보험회사에 그 이제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 그 피해를 산정하는 하여튼 처리하는 이제 사람들이 출동을 하죠. 심각한 사고면 이제 119가 오기도 하고 또 경찰 그 차가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대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툼을 벌입니다.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느냐, 서로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가해자는 가해의 그 어떤 위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또 가해를 인정하더라도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담해야 될 경제적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100% 내가 피해를 봤다. 가만히 있는데 들이받았다. 뭐 이렇게 대체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요즘에는 뭐 각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도 있고 그 교통사고를 그 판단하는 이제 어떤 가해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뭐 다양한 이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사고가 나면 늘상 이 그 가해 정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룹, 즉 목격자. 어떻습니까? 목격자는 그러면 그 일어났던 그 자신이 목격한 이 자동차 충돌이든 추돌이든 이 사건을 그야말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때는 관찰자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과 아무런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완전히 순전한 제3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자인 관찰자가, 즉 목격자가 그 교통사고를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를테면 A 차량이 좀 더 많은 가해를 했는지 B 차량이 좀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본래 자료로 돌아가서 랑케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뭐냐, 있는 발생한 사건을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건 또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사고는. 그런데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당연히 그래야겠죠. 어, 그리고 그 판단은 이제 후세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내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서 좀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어,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역사 서술의 어떤 방향, 그다음에 기록의 어떤 그 내포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설명을 하나 하자면 2차 시에도 이제 그 부분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를, 고려 왕조를 소위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국가 조선을 소위 창업했던 이성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역성혁명이죠. 그 왕시에서 이시로.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이제 어떤 쿠데타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왕조의 창업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이제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창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의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이죠. 그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성계와 그 세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그래서 에드워드 칸은,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역사가는 역사를 소설할 때 객관적인 엄정한 객관성에 의해서 역사를 소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역사와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사주의 또는 대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주의, 역사주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역사 소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소위 소설할 때, 기록할 때 자신의 주관적 어떤 관점, 견해, 해석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역사 소설을 판단하고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대화주의, 역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드워드 칸은, 그래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진리, 움직일 수 없는 해석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카의 역사인식은 인간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파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해석 없는 사실은 없고 사실이 부재해도 해석은 없다. 이것도 좀 어렵겠네. 자, 역사는 무엇인가? 이제 그 에드워드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책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랑케의 이런 실증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에드워드카의 대화주의적 관점 역시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완벽한 그런 어떤, 그다음에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랑케 실증주의 사관을 역사 해석에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나 그런 뭐
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주의 내지는 역사주의라고 하는 에드워드 카의 이런 관점을 좀 더 신뢰하는 그런 학자나 그런 세력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셀 푸코에 의하면, 미셀 푸코는 하여튼 뭐 여러 군데 워낙 뭐 천재적인 학자라서 뭐 역사나 철학이나 뭐 어 문학이나 하여튼 개입하지 않은 학문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 미셀 푸코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론이라고 하는 말을 참, 예, 우리 사회에서 이 담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디스커스라고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건데, 담론이 뭐냐? 이제 이것도 담론도, 그러니까 대화, 논쟁, 이런 이제 의미를, 그런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술 푸코는 좀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담론은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이다. 담론의 모든 영역들은 동등하게 열려 있거나 접근 가능하지 않다. 이제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는군요. 그래서 담론은 상호 주관적으로 이해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인식론적 태도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복수로서 진리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늘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뭐 너무 전공 영역에 가까운 어려운 문장들은 일단 좀 패스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미셀 푸코가 이야기했던 담론으로서의 역사, 이 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만 이해하면 괜찮냐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 푸코의 견해입니다. 복수로서의 진리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근혜 시대에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이제 국정 교과서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민간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진리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부했잖아요. 예. 우리는, 나도 포함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작가들로서, 그다음에 학자로서 서명도 하고, 또 이제 시위 집회도 나가고 그런 바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역사를 소수라고 해석하는 이제 관점들 중에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랑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과 에드워드 칼을 이제 대표로 하는 역사주의, 대화주의적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푸코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역사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 복수로서 진리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푸코의 역사에 대한 어, 제3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에드워드 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주의적 관점에 좀 더 근접한 역사 해석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다수의 어떤 견해로서,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확정된 사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소위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예, 위안부 이제 전쟁 성노예라고, 유엔에서는 전쟁 성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안부,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죠. 나이들 드신 분들이니까 8, 90, 뭐 이렇게 100,
그 정도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에 계신데 그분들을 전쟁 성노예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욕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유엔에서는 전쟁 성노예라고 하지만 그게 보다 더 적합한 적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적확, 딱 들어맞는, 사전에 보면 적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확한, 사전에 나와 있어 딱 들어맞는 그 적확한 표현이 전쟁 성노예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위안부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사실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치욕스러운 표현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이제 여러 그 아시아 지역에 그 주둔하면서 여러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일본군 병사들의 성적 어떤 욕망을 이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소위 조선의 어리거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위안소를 설치했었죠. 그래서 그 성노예,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이제 대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건대 일본군 위안부는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일본 정부가 강제로 조선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소로 데려간 게 아니라 조선의 그 업자들이, 이를테면 포주, 브로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뭐 선전을 하든 유혹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집을 해서 일본군 소위 위안소로 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안부는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창녀다라고 규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승만의 양아들라고, 그다음에 이제 양아들 이름이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 일부가 서울대 앞에 뭐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승만 학당, 이승만의 그 양자하고 그 이승만 학당, 그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일부가 그 낙성대 뭐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 종류의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조선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의 그런 시각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는 세종대 일문과 박유하 교수라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제국 위안부 이런 책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그러니까 그 일본군의 어떤 창녀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그 사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푸코의 담론으로서 역사의 개념에 비춰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복수로서의 진리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론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어떤 원론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관점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그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그런 것이죠.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왜 그랬냐면 사실은 박근혜는 이제 박정희 딸 아닙니까? 박정희는 어쨌든 16년, 18년가인가요? 그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우리나라를 장기 독재,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독재를 하고 이런 억압적인 통치를 했던 독재자죠. 그러니까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역사 교과서를 독점하겠다. 그럼 뭐였어?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그 박정희 시대를 사실은 미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해석,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 엄정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그걸 저지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사 해석은 진리냐? 서로 진리라고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역사 해석의 문제는 소위 국가의 어떤 정체성, 주류 정체성이랄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여튼 합의하거나 인정하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끊임없이, 에,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단 하나의 어떤 진실은 없다. 이건 동의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토론이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 이제 문제는 그 전문적인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다음에 그런 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 외에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고 이제 현대 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학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고 평론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또는 이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역사 서술을 또 많이 참고를 하겠죠. 네, 많이 참고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사를 어, 바라보는 독자로서의 우리 각각의 그 어떤 해석력, 예, 이게 중요하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 하지 않으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 이야기하면 이제 웹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웹툰 작가 중에서 윤소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윤소인 이 자는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어, 그 거의 이제 친일파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정확한 워딩을 지금 내가 이제 자료를 지금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대체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오거나 또 그다음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체로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윤서인은 그걸 조롱하죠.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리고 이제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친일파들은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재산을 형성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그래서 대학에 자리를 잡아서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친일파의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많이 배워서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고. 예. 그런데 윤서인은 그 친일파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종이긴 합니다만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런 무뇌화적인 어떤 그 결정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건 해악을 끼치는 거죠.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역사에 대한 어떤 공부가 매우 필요한데 사실은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할까요? 자, 쭉 내려가서 결론을 좀 내릴까요? 이 자료가 이제 내가 PDF 자료를 올려놓긴 할 텐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던 부분만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분량이 많은데 여기만 좀 보도록 할까요? 이건 또 왜 이건 이것은 요 부분을 대체 이 부분을 그 어디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2차 시로 아까 뭐 위안부 문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판학년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 자료를 내가 PDF 파일로 붙여놨으니까 인문학 인문학 첫걸음 글씨가 이걸로 하니까 좀 인문학 첫걸음 연결되는 자료를 내가 만들어 놨군요. 다른 또 수업에서 활용을 하느라고. 인문학 첫걸음 5주 2차 시에 옳지. 5주 2차 시 수업 자료는 역사와 진실의 문제. 아까 지금 계속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진실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2차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결론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기업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이런 사회적 체계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런 얘기죠. 자, 기억은 하여튼 우리 역사 서술,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이런 집단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집단으로서 그렇고,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존재한다. 예, 기억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은 단지 한 개인의 인식 속에 내재해 있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억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과정 중에 있고 살아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화석화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역사, 그리고 집단기억, 사회적 기억, 문화적 기억, 기억의 터, 이런 기억 연구의 여러 흐름들을 이제 이, 그, 이 책이 뭐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 너무 어려운 글들을 내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에 대해서, 실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역사 공부의 필요성,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 그건 뭡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 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역사 공부의 필요성이 뭐냐 하는 것을 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를테면 뭐 중간 시험이든 리포트든 혹은 뭐 기말 시험이든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런 질문, 문제를 한번 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매우 좋은 그 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자, 하여튼 인문학 첫걸음 5주 1차 시는 역사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개념, 그다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관점, 실증주의, 대화주의, 그다음에 미셸 푸코의 담론으로서의 역사, 이런 개념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역사 공부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주차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 원병과 함께 살던, 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그 끌려갔던, 심양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여인들에게 환양연이라고 하는 비칭어를 사용하면서 욕을 했던 조선시대의 어떤 집단적 멘탈리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붙여놓은 게 있으니까. 시오노 나라미 일본 작가입니다. 저 이탈리아에 가서 살고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 이것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역사와 진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일단 5주 1차 시간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